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김가은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계절이 왔습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은요. 이렇게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님 모시고 연수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9대 연수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누구보다 바쁜 한 해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회 의장 편용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의정활동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4년 갑진년에도 변함없이 민생 현장을 발로 뛰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귀담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과 똑같이 변함없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하는 열린의회, 또 마음 올리는 감동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네네. 또 올해도 힘차게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네네. 연수구는 무엇보다 원도심과 또 신도심의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네네. 이 사안에 네,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균형 발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균형 발전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당장 신도심이라 그러면 송도 국제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원도심에는 송도처럼 50층, 6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바라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원도심에 5층짜리에 살고 있는 주민과 그다음에 송도에 30층에 살고 있는 주민이 느끼는 생활 만족도, 그다음에 행복 지수가 비슷하게 대등화되면 그게 저는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의정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연말에 우리 도시계획 특별법 시행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가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옥년동, 청학동, 성학동 일부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포함해서 모두 원도심 재생 뉴 마스터 플랜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우리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GTX B 노선의 정차역 설치, 그 다음에 KTX 출발하는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조기 착공이 되어서 원도심이 좀 조화롭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든 것이 좀 우리 원도심 주민들에게 희망과 어떤 기대치를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지만요. 네.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균형 발전 방안이 또 따로 있을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생각하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균형을 맞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비록 원도심에 5층짜리 살고 있지만 송도에 30층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내 생활에 만족함이나 부족함을 전혀 못 느낀다면 저는 그걸로서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활의 만족도, 행복 지수, 이게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 나는 조금 더 여기 원도심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나는 만족해. 그러면 그건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령 들어서 복지 관계,
그다음에 아파트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연수구의회가 정말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연구회 활동 중에서 반려문화 복지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를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특색 있는 연구회를 포함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의원님들이 발로 뛰는 의정 활동, 그다음에 작은 목소리도 기울여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 이런 걸 청취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어딘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연구단체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노인정책연구회, 원도심 활성화연구회, 그 다음에 조례정비연구회,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관한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만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그렇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나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연구회를 3개를 또 만들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 연구회, 건강정진 연구회, 공동주택 갈등관리 연구회 이렇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제 그 골목 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저희가 연수구에 상가 번영회, 상인회 이렇게 골목 상권 상인회라 그래가지고 모두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면 지역이 자체가 활기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가 번영회나 상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건강정진연구에도 저희가 노령인구가 연수구가 약 11%가 노령인구입니다. 그분들의 건강정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료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단체가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좀 더 주민의 삶을 좀 양질화시키고 주민의 삶을 좀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의회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께서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수구의 발전에 또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연수구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뉴 마스터 플랜 네. 그런 부분이 원도심 주민들한테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어떤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원도심이 우리 집행부 이재호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전한 연수구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문제, 학교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대중교통이 조금 더 교통망을 확충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정말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대중교통 버스의 어떤 그 배차 간격, 그 다음에 노선 이런 부분은 시와 상의해서 많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굉장히 부족해서 2개 학교가 뭐 신설된다 그러는데 2026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부분은
한두 학교로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송도 국제도시 주민이 20만입니다. 네. 거기에 맞게끔 학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학교 통학하는데 1시간 반씩 걸린다는 학부모님들의 원성,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빨리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구의회의 역할은요, 조례를 만드는 건 물론 또 바로 집행부인 구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예. 또 관리, 감독하고 심사하는 일일 텐데요. 네네네. 네, 지난해 올해 사용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 그리고 또 올해 구민들이 기대할 만한 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연수구의 예산이 8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산의 약 60%가 넘는 61%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복지 예산으로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복지 예산인데, 노인들, 장애인들, 영유아 부분들, 이런 분들한테 예산이 정말 제대로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거기서 뭐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소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복지 예산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혹시 소외되는 분들이 있으면 관할 그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 주시면 즉시 관할 복지센터에 그 사회복지 담당이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거나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주위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 누락되시거나 소외되신 분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복지센터에 좀 신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말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요. 연수구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의장이기 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가령 구청이 연수구청이 아닌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네.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요청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리하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일 때는 굉장히 참 민원인들은 시급하지만 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송도 같은 경우는 행정관할의 8, 90%가 우리 연수구청이 아닌 그 경제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m 도로가 이상이 되면 우리 연수구청 관할이 아닌 경제청 관할이고 10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그 소위 말하는 공원들도 우리 연수구간이 경제청 관할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가서 민원인이 들어오거나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얘기하려면 저희 그 집행부 행정기관을 통해서 또 경제청에다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자 처음 의장직을 또 맡아오셨는데 네네. 곧 전반기 의장직 임기가 끝나갑니다. 네네. 네,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부족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믿고 의장에 저를 선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네.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열심히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물론 당이 틀릴 수고 여러 가지 의원들이 각각의 어떤 개성이 있지만 네. 그래도 큰 트러블 없이 잡음 없이
전반기를 마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다 틀리시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고 아쉬움은 남고 부족함은 좀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은 동료 의원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민 여러분과 또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연수 구민 여러분, 지역 발전이라는 게 집행부나 의회 의원 몇 사람이 해서 발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우리 지역이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또 주민 여러분의 격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또 끊임없는 격려, 질책,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024년도에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질책해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 항상 지역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NRB 초대석에서는요,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님과 올해 연수구의 주요 현안과 또 올해 의정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올해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또 많은 소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RB 초대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